국제자연보전연맹 IUCN이라는 것에서는요, 고라니를 그러니까 멸종위기 취약종, 멀너너블 VU 등급으로 정했습니다. 1년에 몇만 건의 교통사고 납니다. 그래서 사망사고도 있고 차량도 파손되죠. 한국에서 로드킬 있잖아요. 야생동물 로드킬의 70%가 고라니라고 보면 돼요. 안녕하세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이정모입니다. 주로 과학을 보다 과학정모라는 프로그램에서 과학을 재밌게 소개해주는 노력하는 사람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주로 과학 정모에서 주로 했던 이야기들 바탕으로 생물의 왕국이라는 책을 펼쳤습니다. 정말로 재밌습니다. 유튜브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얘기들 많이 다뤘어요. 이 책 읽고 나면 술자리, 예를 들어서 좋은 화제거리, 안주거리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속, 과목, 강문계라고 배웠잖아요. 지류가스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막 아시아,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몇 번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고라니 어떤 동물이냐면 동물계의 척삭동물문의 포유광의 우제목의 사슴과의 고라니 속의 고라니입니다. 그게 고라니 속에는 이제 두 가지 변종이 있는데, 그래서 중국 고라니, 한국 고라니라는 두 개의 아종이 있습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사슴과 안에 사슴이 이만큼 있으면 그 안에 고라니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슴은 꽃사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슴간에 사슴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 보면 크기도 보면 사슴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노루, 고라니가 제일 작습니다. 고라니가 10에서 15kg밖에 안 돼요. 뿔이 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슴과 노루는 수컷에게는 뿔이 있어요. 근데 고라니는 수컷도 뿔이 없어요. 또 우리가 가장 쉽게 구분한 게 송곳니죠. 송곳니는 고라니 수컷에게만 있어요. 사슴과 노루는 송곳니가 없습니다. 꼬리도 구분할 수 있는데 사실 멀리서 봐서 구분하지 못하죠. 꼬리가, 사슴은 이제 꼬리가 길고 노루는 좀 짧고 고라니는 꼬리가 아예 없습니다. 꼬리가 기냐 짧으냐 구분 못하지만 꼬리가 있냐 없냐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뿔은 없고, 뿔이 없다는 거는 암컷들은 다 뿔이 없으니까 뿔만은 구분하지 못해요. 근데 고라니에 송곳니가 있어? 송곳니가 있으면 무조건 수컷 고라니예요. 근데 암컷 고라니는 송곳니가 없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구분해? 꼬리가 없다 그러면 고라니예요. 근데 꼬리가 없어? 그럼 고라니야. 근데 송곳니가 있어? 그럼 수컷이야 할 수가 있겠죠. 사는 것도 달라요. 사슴은 주로 숲, 초원, 넓은 지역에 살고요. 노루는 주로 산에 삽니다. 이제 고라니는 습지, 논밭, 강변 좀 낮은 곳에 많이 살아요. 고라니는 사슴과 중에서 유일하게 뿔이 없고 수컷은 송곳니가 있고 꼬리도 없고 그다음에 수영을 잘한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면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안 돼요. 속이 달라요. 적어도 이제 속 안에서는 교접이 가능해요. 같은 속 안에서는. 그런데 종속 과목할 때 속은 같아야 되는데 이건 아예 속도 다른 거예요. 고라니하고 사슴과 노루는. 그러니까 속이 다르면 교잡 가능성이 아주 낮거나 아주 거의 불가능해요. 염색체 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슴은 보통 염색체 수가 68개예요. 사슴은 68개, 노루는 70개. 거의 비슷하잖아요. 사슴과 노루는 뭐 해볼만 해요. 근데 고라니는 27개에서 46개. 아종에 따라 좀 다르단 말이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사슴과 노루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친척이야 교잡이 가능할 수도 있어. 고라니는 너무나 먼 친척이어서 교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라니는 사슴과 내에서도 가장 원시적인 계통 중 하나예요. 다른 사슴과 동물과는 친척과 아주 먼 친척이어가지고요. 교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외란 건 있을 수 없고 생긴 다음에 이제 장점이 있겠죠. 싸움을 위한 무기입니다. 고라니 수컷, 번식기 있잖아요. 주로 가을, 겨울에 짝짓기예요. 이때 번식기 때 경쟁을 하는데요. 이때 서로 싸우기 위해서 송곳니를 사용합니다. 머리치를 부딪히며 싸우는 사슴들은요. 머리를 막 부딪히며 싸워요. 그러니까 고라니 수컷은 얼굴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송곳니로 상대방 목이나 옆구리를 확 찔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움을 위한 무기고요. 뿔 대신 진화한 무기일 수 있죠. 다른 사슴과 동물들의 수컷들은 뿔로 싸움을 하는데 고라니는 뿔이 없어요. 그러니까 송곳니가 발달했죠. 뿔 대신 송곳니로 경쟁하는 방식은 아주 이제 진화적인 대체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먹을 때 안 불편할까? 불편하죠. 고라니는 풀, 어린 숲, 수초 같은 거 먹는단 말이에요. 어금니랑 앞니로 먹어야 돼요. 앞니로 끊어가지고 어금니를 씹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곳니는 고라니가 뭘 먹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을 때 송곳니 어떻게 옆으로 빼내가지고 조심스럽게 씹어 먹습니다. 풀리해요. 하지만 싸우고 무슨 방어하는데 생긴 거죠. 그러니까 강가, 하천변, 습지대에 많이 살아요. 물을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영어 이름이요. 고라니를 영어로 워터 디어라 그래요. 물 사슴증 되는 거예요. 하천 주변이나 논두렁, 습지 같은 그런 것에 이제 풀이 많은 곳에 삽니다. 그러니까 왜 거기 살까? 몸집이 작잖아요. 경계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풀숲이나 갈대밭, 덤불 많은 곳에 자기를 딱 숨기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빽빽한 깊은 숲보다는 개방된 초지와 덤불이 적당한 곳을 잘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 좋아하냐면 제일 좋아하는 곳은 논밭,
가수원 이런 데 좋아요. 그러니까 농촌에 보면요, 논밭이고 가수원도 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농가 밭두개를 보면 고라니가 좋아하는 것 식량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농작물에 피해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야생 동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루나 사슴이 주로 산을 좋아하는데 고라니는 완만한 평야나 저지대를 좋아해요. 근데 완만한 평야에 저지대 누가 있어? 사람들이 농가 밭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사슴들이 주로 다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 많이 삽니다. 고라니는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교에도 잘 적응해주고 겨울잠을 자지 않아도 돼요. 뭐 사슴들이 잘 자지는 않긴 합니다. 1년 내내 활동하죠. 봄에는 주로 번식과 출산의 계절이에요. 새끼는 풀숲에 숨겨두고 어미가 짧게 다녀요. 엄마만 짧게 가서 젖을 먹이고 또 자기 먹고 와서 젖이 생기면 또 젖을 먹이고 합니다. 새끼 고라니는 다행히 냄새가 거의 안 나요. 고라니 냄새 지독하거든요. 새끼 고라니 냄새도 안 나고 움직임도 없잖아요. 포식자에게 잘 들키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먹이가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이 왕성해지겠죠. 대부분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지어 지내기보다는 대개 혼자 또는 암컷과 새끼 형태로 지내요. 수컷 혼자 자라고 송곳니네는 혼자 다니고요. 송곳니 없는 애들은 같이 다니죠. 그게 엄마와 새끼 형태입니다. 더위 못 살잖아요. 더위 힘드니까 더위를 피해서 아침과 저녁에 주로 활동하고 낮에는 그늘에서 숨어서 삽니다. 가을에는 수컷끼리 경쟁을 시작하죠. 수컷끼리 송곳니를 이용해서 싸움을 자주 벌어집니다. 겨울 되면 추위 속에서 활동을 하는데 겨울잠을 자지 않고 눈 덮인 논이나 강변에서 활동해요. 마른 풀, 벼이삭, 가수원에 떨어진 과일들, 나무 껍질을 먹고 삽니다. 털갈이를 해가지고 두툼한 겨울털이 나서 춥지 않게 지내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요. 활동량을 줄이고 햇볕이 있는 날이 따뜻한 곳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이때 또 많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희한해요. 그러니까 고라니는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종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많아서 유해 조수로 지정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잡게도 해줘요. 국제자연보존연맹 IUCN이라는 곳에서는요. 고라니를 그러니까 멸종위기 취약종, 멀너너블, VU 등급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VU 등급은 뭐냐면 절멸 위험이 중간 수준쯤 된다. 아주 심각하지도 않아. 없는 것도 아닌데 중간 수준의 절멸 위험이 있다고 얘기해요. 왜 중간 수준의 절멸 위험이냐? 한국에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종이 있는데 하나만 한국에 집중 분포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 세계 많은 것들이 중국 고라니예요. 학명이 히드로포테스 이네르미스라고 해요. 이게 멸종 위기예요. 그러니까 한국 고라니는 이거의 아종이거든요. 히드로포테스 이네르미스까지 똑같은데 아르기로푸스라고 하는 아종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안정하게 있어서 우리 농민들을 괴롭히고 있죠.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고라니는 사슴과 동물 가운데 유일하게 수컷도 뿔이 없고 송곳니로 싸우는 특이한 진화 경로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유류의 다양성 연구에서 진화적으로 아주 독특한 사례로서 연구할 가치가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한국 고라니 연구 사람들 한국 되게 부러워하죠. 특히 한국의 고유 아종은 한국에만 사는 고유 아종이란 말이에요. 히드로포테스 이네르미스 아기로푸스 같은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생물 주권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보존 프로그램 대상이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너무 많아서 적절하게 잡기도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먹어요. 다 좋아합니다. 벼, 고구마, 콩, 옥수수, 배추, 상추, 사과, 배, 감. 인간이 좋아하는 건 다 좋아요. 걔네가 원래 이런 거 영양분 많은 거 말고 풀 같은 거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가 서식지에 영양분이 많은 거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 먹고 싶겠어요. 이런 거 영양분 많은 거 먹고 싶죠. 여러 마리가 약 한꺼번에 밤중에 몰래 나타나서 피해가 커집니다. 특히 왜 농작물이 잘 살 때 있잖아요. 봄과 가을에 집중되죠. 겨울이야 어차피 다 따갔으니까 떨어진 거 먹으니까 문제가 있는데 봄과 가을이 너무나 피해가 커요. 근데 고라니는 겁이 많은 동물이에요. 청각이 예민합니다. 그 어떻게 찻소리에 놀라서 도로에 막 뛰어들어요. 뛰어들어서 다 얼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차가 스치면 꽝 충돌해버리죠. 엄청나게 사고가 많이 나요. 2020년 1년 동안에요. 1년에 몇만 건의 교통사고 납니다. 그래서 사망사고도 있고 차량도 파손되죠. 한국에서 로드킬 있잖아요. 야생동물 로드킬의 70%가 고라니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다 보니까 생태계를 교란시키죠. 개체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먹이 경쟁이 되게 심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라니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점종이 되다 보니까 다른 초식동물이나
그러니까 조류가 살 수 있는 서식지를 간섭해버려요. 그러니까 고라니만 좋아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식생 불균형의 초래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히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고라니가 살고 좋은 생태적인 틈새가 너무 많아요. 고라니는 깊은 산속보다는 풀숲, 논밭, 하천같이 개방된 환경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도로, 농경지, 개발지 주변에 거침없이 지출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근데 노루나 사슴 같은 동물은요, 깊은 숲이나 고산지대를 더 선호해요. 근데 우리 그쪽은 많이 파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더 민감하고, 그러니까 고라니가 살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 많아졌어요. 거기다 고라니는 몸집이 작아요. 자꾸 몸놀림이 가볍단 말이에요. 또 장애물도 잘 피해요. 잘 뛰어넘습니다. 또 좁은 공간, 숲을 사이, 밭으로 자유롭게 오가요. 그러니까 수영까지 잘해요. 강도 잘 건넌단 말이에요. 이 덕분에 서식지가 끊겨도 고라니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슴, 뭐 노루는 그 서식지 끊기잖아요. 거기만 있어야 되니까 잘 살지 못하는데 고라니는 사람들이 만든 끊겨놔도 잘 옮겨갑니다. 거기다 번식력도 좋아요. 매년 한 마리, 세 마리 새끼를 낳고요. 생존한 개체는 1년 만에 성체가 돼서 그 다음에 다시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증식 속도도 빠르고 회복력도 강한 종이죠. 그 다음에 더 문제가 있죠. 천적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호랑이, 녹대, 표범 같은 포식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포식자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포식자 해봐야 기껏 해봐야 담비, 삭, 맥고양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얘네들도요, 새끼 고라니나 잡을 수 있지 큰 고라니는 잡기 어렵습니다. 워낙에 작은 놈들이어서 또 몇 마리 있지도 않고서. 그러니까 천적이 없으니까 살 것도 많고 천적도 많고 그러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죠. 거기다 고라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가까이 살지만 사람의 존재를 회피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사람이 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탄 데 오죠. 밤에 농작물 먹으러 온단 말이에요. 농작물을 먹으니까 먹을 거 많아. 먹을 거면 영양사도 좋아. 그러니까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우리나라의 고유종들, 또 우리나라의 고유종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많은 동물도 당연히 있죠. 몇 개만 소개해 볼게요. 다 알만한 거로. 한국 청설모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붉은 청설모가 있는데 이게 한반도로 와가지고 한국 청설모가 됐어요. 등 쪽은 회갈색이고 배 쪽은 하얗고 귀 끝에 긴 털이 다발이 특징입니다. 한국 전역에 흔히 봐요. 근데 외국 청설모는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또 울릉도 굴뚝새가 있어요. 울릉도 고유종이에요. 세계 어디에도 없고 울릉도에만 있습니다. 다른 굴뚝새보다 몸이 작고 노래도 달라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됩니다. 또 포항 댕기뱀이라고 있어요. 포항, 울산 일대만 사는 고유종 뱀인데요. 1990년대에야 신종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주로 서식지가 매우 제한되어 있잖아요. 포항, 울산밖에 없는데 거긴 또 이제 공업지대고 사람들 많잖아요. 특별히 이제 보호가 필요하죠. 또 미호종계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민물고기인데 충청북도에 보면 미호천이라고 있어요. 충청북도의 미호천에만 사는 우리나라 고유의 민물고기예요. 맑은 물에서만 살고 하천이 조그만 오염돼도 이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른 데 있었겠지만 다 사라지고 미호천에만 살아남아서 미호종계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야생동물 1급입니다. 그러니까 시끄럽게 질러야 되는 이유가 있었겠죠. 위험을 알리는 경고양입니다. 경고. 고라니는 몸집이 작아요. 겁이 많고 위협을 느낍니다. 도망가기 전에 크게 소리를 쳐요. 왜? 자기를 보는 거죠. 자기 소리치면 어떻게 포식자처럼 더 들키잖아요. 하지만 자기의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쳐 위험해 라고 경보음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식자들을 혼란시킬 수도 있습니다. 작은 놈인데 예상과 다르게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니까 포식자가 놀라요. 갑자기 큰 소리가 날카로운 비명소리 나니까 뭐 담비, 삭, 여우 같은 포식자들이 순간 움찔하게 되는 거죠. 또 짝짓기 할 때도 이 소리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번식기가 되면 가을과 겨울 사이 번식기가 있잖아요. 이때 수컷끼리 영역을 주장하거나 암컷을 부르기 위해서 울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고라니 울음소리는 좀 더 반복적이고 더 적극적입니다. 해야죠. 우리는 옛날 보통 어떻게 최고 포식자들이 개체수를 조절하잖아요. 근데 이제 포식자들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포식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이나 덫을 넣어서 잡을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빨리 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피임약을 먹여서 생식 억제할 수 있죠. 우리가 왜 길고양이 중성화하는 것도. 비폭력 좋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사실은 실현 가능성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식지 관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먹이 자원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빨리 농촌에서도 다 걷어들인 다음에요. 거기에 또 먹을 것들 다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고. 근데 이것도 이제 생태계에 덜 개입하는 방법이지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포식자를 다 복원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뭐 늑대 이런 거 놔두면 되겠지만 이거 사실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사람이 개체수 조절에 어떻게 간섭할까? 생태적으로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이미요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서식지 파괴하고 있고 포식자 제거했잖아요. 먹이 경쟁력 제거했어요. 이미 생태적 구조를 바꿔 놓았습니다. 근데 지금 안 한다고 해서 간섭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라니를 조절하던 호랑이, 늑대 다 포식자 없애버렸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이 생태계에서 포식자 역할을 일부 담당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물론 지속 가능한 방식이 되고 생태적, 윤리적인 책임을 동반해야겠지만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죠. 고라니는 사슴과 동물이잖아요. 사슴 고기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북한 사람들, 중국에서는요 실제로 고라니를 사냥해서 먹기도 해요. 또 영국에서도요 외래종 고라니를 갖다가 가축처럼 키워가지고 고급 식재료로 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는 야생동물보호법에 있어서 무단 포획이나 유도 안 되고 유통 금지 대상입니다. 또 잡을 수 있는 것도 마음대로 잡는 게 아니에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서 유해조수 포획 허가를 받은 사람만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먹지 마세요. 왜? 야생동물입니다. 기생충, 세균 이런 위험성이 커요. 또 식용하려면 가공시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라니는 식용자원보다는 개체조설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게 좋습니다. 먹는 거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